안녕하십니까? SJ입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조경계획의 첫 단추이자 가장 핵심적인 단계인 대상지 분석 및 조사입니다. 조경은 단순히 비어있는 땅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가진 잠재력과 인간이 필요로 하는 요구를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막연한 대지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해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크게 세 가지 분석 틀을 사용합니다. 지형과 기후를 다루는 물리생태적 분석, 사람과 법규를 다루는 사회행태적 분석, 그리고 경관의 아름다움을 다루는 시각미학적 분석입니다. 이 세 가지 프레임워크를 통해 대상지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표입니다. 조경 프로젝트는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전체 흐름은 목표 수립에서 시작해 조사 및 분석, 종합 및 평가를 거쳐 비로소 기본 구상 및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수험생이 계획을 바로 그림 그리는 단계로 오해하지만 엠러리가 정의했듯 조경계획은 생태학과 자연과학을 기초로 토지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이성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두 번째 단계인 조사 및 분석에서는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경관을 철저히 분석해야 하며 이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만 설득력 있는 마스터 플랜이 나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분석의 3대 영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물리생태적 분석은 지형, 토양, 수문, 기후, 식생 등 자연 그 자체를 다룹니다. 둘째, 사회행태적 분석은 그 땅을 이용할 인구, 역사, 법규, 그리고 환경심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셋째, 시각미학적 분석은 경관 요소와 사람들의 시각적 선호도를 평가합니다. 이 세 가지 기둥이 모여 최종적으로 토지 이용 적지 선정, 사이트 수테빌리티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즉, 이 땅에 어디에 무엇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과학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환경 분석의 첫 번째는 땅속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토양 단면은 위에서부터 유기물층 5층, 용탈층인 표토 A층, 집적층인 심토 B층, 모재층 C층, 그리고 기반화 말층 순서로 구성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 암기사항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토양의 산도는 주로 pH 4.5에서 6.5 사이의 약산성을 띱니다. 또한 토성, soil texture, 이란 모래, 미사, 점토의 혼합 비율을 의미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도면에 GKB3라고 적혀 있다면 이는 토양통, 경사도, 침식 정도를 나타내는 기호라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은 기후입니다. 사면의 방향에 따라 식생과 이용 조건이 달라집니다. 남향은 일조량이 높아 따뜻하지만 북향은 습하고 이기류가 번성하기 쉽습니다. 특히 주의할 현상은 냉기류, cold air drainage입니다. 밤이 되면 차가운 공기는 무거워져 계곡 아래로 흘러내리는데 이로 인해 오목한 지형에는 안개나 서리 피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처럼 지형, 식생, 구조물에 의해 형성되는 국지적인 기상상태를 미기후 마이크로클라이메이트라고 하며 이는 조경 설계 시 식재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식생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전이대 이코토온입니다. 숲과 초원이 만나는 경계처럼 서로 다른 생태계가 교차하는 곳으로 종 다양성이 가장 높고 가장자리 효과, 에지 이펙트가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식생을 조사할 때는 주로 방영구법을 사용하여 표본구를 설치하고 군집을 조사합니다. 또한 대상지의 자연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녹지자연도 DGN 1에서 3등급을 사용하는데 1등급은 보전, 2등급은 훼손 방지, 3등급은 개발 가능 지역으로 분류된다는 기준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사회 행태적 분석입니다. 에드워드 홀의 프로그세믹스 이론은 공간계획의 기초입니다. 인간의 거리 감각은 4단계로 나뉩니다. 가족이나 연인 간의 친밀한 거리, 45cm 이내, 친구 간의 개인적 거리, 45에서 120cm, 사회적 거리 1.2m에서 3.6m, 그리고 연설이나 공연 같은 공적 거리, 3.6m 이상입니다. 벤치나 휴게 공간을 배치할 때 이러한 인체 치수와 심리적 거리를 고려해야만 쾌적한 휴먼 스케일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공간을 만든 후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POE, 즉 이용 후 평가입니다. 설계, 시공, 이용이 끝난 후 피드백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미래 설계에 반영하는 순환 과정입니다. 또한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CPTED, 범죄 예방 설계, 기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가시권을 확보해 지켜보는 눈을 만드는 자연적 감시, 출입구를 최소화하는 접근 통제, 그리고 담장이나 포장으로 사적 공적 공간을 구분하는 영역성 강화가 CPTED의 3대 핵심 원리입니다. 실무와 시험 모두에서 중요한 법규 기준입니다.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은 유치거리 250m 이하, 면적 1500평방미터 이상이 기준입니다. 근린공원은 근린생활권 500m/1 만평방미터과 도보권 1km/3 만평방미터로 나뉩니다. 도로 위계 또한 중요합니다. 도시의 혈관인 도로는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그리고 주거지와 직접 연결되는 국지도로 순으로 구분됩니다. 국지도로는 설계 속도가 가장 낮고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곳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사람들은 도시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케빈 린치는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 5가지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이동 경로인 통로, path, 지역 간의 경계선인 가장자리, edge, 동질적인 특성을 가진 지구, district, 활동의 중심이 되는 결절점, node, 그리고 방향을 잡는 기준이 되는 랜드마크입니다. 이 5가지 키워드는 조경기사 시험의 단골 출제 문제이므로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경관은 주관적일 수 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SD 척도, Semantic Differential Scale입니다. 깨끗한 더러운, 조용한 시끄러움과 같이 상반된 형용사 목록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감성을 그래프로 정량화하는 기법입니다. 또한 시각심리에는 게슈탈트 심리학이 적용됩니다. 인간은 사물을 따로 보지 않고 근접성, 유사성, 연속성 등에 따라 그룹화하여 하나의 형태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이론입니다. 앞서 살펴본 모든 분석 정보를 하나로 합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이안 맥하그입니다. 그는 저서 가 디자인 위드 네이처에서 생태적 결정론을 주장하며 도면중첩법, 오버레이 메서드를 제안했습니다. 토양, 식생, 지형 등 여러 층의 도면을 겹쳐서 개발이 가능한 곳과 보존해야 할 곳을 찾아내는 이 방식은 현대 GIS, 지리정보 시스템, 기술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GIS는 공간정보와 속성정보를 연결하여 복잡한 분석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대상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다루는 개념이 수용력, carrying capacity입니다. 이용객의 수요, demand가 대상지의 수용력, capacity를 초과하면 환경은 파괴됩니다. 수용력은 4가지로 구분됩니다. 공간 크기의 한계인 물리적 수용력, 자연회복력의 한계인 생태적 수용력, 이용자가 느끼는 쾌적함의 한계인 심리적 수용력, 그리고 이용자 간 간섭의 한계인 사회적 수용력입니다.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지속가능한 조경 계획의 핵심입니다. 시험 직전 이것만은 꼭 챙겨야 할 필승 키워드 8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맥하그의 도면중첩법, 린치의 5요소, path 등 홀의 4가지 거리 공간, 토양층 순서 OABCR는 필수입니다. 또한 종다양성이 높은 전이대, 이코톤, 시공 후 평가인 POE, 형용사를 사용하는 SD, 척도, 그리고 공간정보 시스템인 GIS의 정의까지. 이 키워드들은 문제지문에서 정답을 가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니 머릿속에 사진처럼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마치며 다시 강조합니다. 분석은 훌륭한 디자인의 시작입니다. 감각적인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와 논리적인 분석만이 설득력 있는 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지를 읽어내는 정확한 눈을 가지신다면 조경기사 합격은 물론 훌륭한 조경가로 성장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